아 나는 그냥 공부랑은 이게 정말 아니구나. 모든 과목 뭐 다 최하위고 수학도 맨날 찍어가지고 맨날 18점 나오고 약간 18점이요? 거의 뭐 수포자 수준이었네요. 다 포자예요. 모든 과목 음악 빼고 모든 과목. 아 이상한데 영국 런던 네, 전경대 약간 맨날 출신인데 찍고, 네. 18점 나왔다고 하니까. 약간 그럴 정도로 저는 그냥 아예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교육전문채널 100%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수포자였으면서 공부 정말 안 했던 분이 어떻게 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 런던 전경대 LSE를 입학했는가, 이런 부분과 영국 금융감독원에 취업하기까지 여러 가지 경험과 에피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년에 런던 전경대에서 철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원에서 규제라는 과목을 재학하고 있는 심하진이라고 합니다. 아, 영국의 이제 명문 대학을 다니시면서 또 졸업하셨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 아마 철학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런 분을 모시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예, 또 뭐 규제 레귤레이션이라는 학과는 좀 한국 학생들한테 좀 생소할 네.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는데, 네. 오늘 좀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초중고는 어디에서 학교를 이렇게 다니셨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한국에서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중학교를 다니고 이제 독일에서도 한 1년 동안 제가 클래식 음악을 한다고 있었다가 다시 영국 이제 대학교를 지원하려고 와서 A레벨을 하고 이제 대학교까지. 아, 그러면 영국과 이제 독일에서 학교 생활했으면 이제 GCSE라든지 뭐 네. A레벨 이런 쪽을 경험해 보셨겠네요? 네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영국에 넘어갈 때 GCSE가 그 원래 2년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그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걸려가지고 1년 동안 GCS를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도움은 좀 줬지만 거의 반 이상을 다 제가 스스로 해야 돼서 솔직히 저는 A레벨보다 GCSE가 더 어려웠고요. 이제 A레벨은 그래도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더 쉬웠어요. 아, A레벨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퍼더메스라든가 이제 그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튜터링을 많이 붙여서 하는데 네. 본인은 이제 GCS를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서 A레벨도 독학으로 이렇게 혼자 공부했다는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약간 대단하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영국에서 학교 다니셨는데 그럼 뭐 어떤 명문 그런 사립학교를 다니셨나요? 어때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뭐 이튼 컬리지나 뭐 그런 명문대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유학원을 안 통해서 제가 혼자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마 한 영국에 있는 사립학교 한 100개 정도 이메일을 혼자 보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90%가 다 연락이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를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딱 한 군데 노리치라고 되게 시골 되게 작은 이제 도시가 있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 영국 사람들끼리 해서 이제 국제학생은 원래 없고 이런 사립학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자기들 이제 국제학생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만약에 너가 비자나 뭐 홈스테이나 다 알아보면은 올 수 있다 해서 제가 다 알아보고. 아, 그렇게 하시고요? 네. 아, 100개가 넘는 학교를 유학원 없이 혼자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때부터 약간 독립정신이라든가 뭐 혼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습관화돼 있으셨나 봐요? 약간 이제 유학원이 좀 되게 좋은 곳을 찾기가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혼자서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원래 그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철학과도 아무나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아 나는 그냥 공부랑은 이게 정말 아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나는 그냥 해도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그냥 항상 받아서 사실은 저도 약간 제가 이 영어라는 과목에 좀 즐거움 갖고 이제 철학을 하는 것도 좀 처음에 신기했어요. 아, 지금 제가 봐도 신기한데 그러면 수학이나 뭐 이런 영어 이런 과목들도 좀 학교에서는 좀 별로 이렇게 잘 못한 케이스에 속해 제가 있던. 중학교 1학년 한국에서 다녔는데 그때 모든 과목 뭐 다 최하위고 수학도 맨날 찍어가지고 맨날 18점 나오고 약간 18점이요? 아, 이상한데 영국 런던 네, 전경대 약간 맨날 출신인데 찍고, 네. 18점 나왔다고 하니까. 약간 그럴 정도로 저는 그냥 아예 아, 거의 뭐 수포자 수준이었네요? 다 포자예요. 모든 과목 음악 빼고 모든 과목.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LSE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에서 명문 학교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LSE는 어떻게 입학하게 된 거예요? LSE의 어떤 입학 조건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영국 이런 시스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미국이랑 되게 크게 다르게 저희 A레벨 시스템 자체가 되게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뭐 과목도 3개고 거기서 되게 3개만 되게 잘하면 어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지원할 수 있고 저도
해가지고 이제 캠브리지를 지원했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IB는 6개고 SAT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양하게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잘하는 것만 잘한다. 네. 그래서 철학, 정치, 뭐 역사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A레벨을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캠브리지랑 옥스퍼드랑 달리 인터뷰가 없다 보니까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게 자기소개서 이런 게 더 약간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UCL을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영국 대학 중에서 또 네. 우리나라는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되게 높게 네. 평가하는데 런던 정경대학교의 영국 내에서의 그 평가는 어때요? 학교 평판? 제가 약간 좀 제 입으로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학교가 단과대학이어서 아예 과목 자체가 사회과학밖에 없어요. 경제랑 뭐 수학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예 의대나 뭐 과학이랑 관련된 과는 아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인 뭐 영국에서도 옥스퍼드, 캠브리지랑 비교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의대가 있고 그래도 저희가 하는 과목에서는 전 세계 항상 1, 2등 다투고 하버드랑 뭐 다른 데나 그러면 이제 어쨌든 평판은 그렇게 대단한데 네네. 뭐 그 LSE의 어떤 취업 같은 것들은 좀 어떤가요? 학교 취업률이라던가? 사실은 저희 학교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제일 큰 그것 중에 하나는 저희 학교 취업률이에요. 이제 저희 학교가 유럽에서 제일 부자들 많이 이제 졸업생으로 양성하는 학교로 유명해요. 그만큼 금융 쪽이나 이런 정치 쪽 이런 데서는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영국 내에서 이제 취업도 쉽지 않은데 이제 학교 어쨌든 거기도 평판이나 명성이 굉장히 이제 그저 합격을 좌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취업을 하면서 정말 학교적을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금융 쪽은 우선은 서류는 저희 학교 이제 이름이 있으면은 웬만큼은 그래도 이제 인터뷰까지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런던의 물가는 뭐 비싸기로 악명이 네.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비, 생활비, 런던 정경대 학비, 생활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런던 전경대는 국제학생으로 이제 했을 때 기준이 이제 학비가 3천만 원 1년 정도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집이나 기숙사 이런 거는 2천만 원? 네, 1년에 그 정도 나오고 많이 비싸죠. 그리고 사실은 물가는 생각보다 절약을 하려면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특히 학생으로서 이제 런던이 전 세계에서 이제 학생이 살기 거의 제일 좋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사실 많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본인도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를 좀 가격을 네, 좀 오히려 그죠? 런던이 비싼 거는 맞는데 영국에 거의 어느 옷가게를 가도 학생들 무조건 디스카운트 받거든요. 네, 대학생도 대학원도. 그래도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이제 절약할 수 있는 학생들만의 그런 특기가 엄청 많고 이제 거의 모든 음식점들마다 막 학생들한테 뭐 10%나 15% 이런 게 확실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많이 좀 배려하는 그런 나라인 네,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거 있어요. 특히 런던. 네. 대학에서 전공이 이제 철학이었잖아요. 네네. BSc 이제 철학,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방법, 그 다음에 논리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 번역이 되는 지금 학과인데 네네. 한국에 있는 그 대학생이나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들은 되게 생소한 학과인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아요. 저희 학교에서 하는 철학이 조금 일반 철학들이랑은 달라요. 보통 뭐 소크라테스, 뭐 데이비드 휴움 막 이렇게 심오하게 뭐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 학교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지금 사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많이 해요. 당연히 소크라테스도 하고 뭐 그렇게 약간 되게 전통적인 철학자분도 많이 공부하지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철학적 그런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인공지능이 그럼 사람인가 뭔가? 성격이 있나? 성격이 있으면 뭐 인권도 있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 반영될 수 있는 거를 더 약간 집중을 해서 하는 그런 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철학은 약간 고리타분한 네, 거다. 맞아요. 뭐 약간 이렇게 그렇죠. 보통 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실용적인 약간 이제 네, 프랙티컬한 실용적. 이런 네. 측면에서의 그런 철학의 문제들을 많이 접근을 네, 좀 하고 맞아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학원에서는 또 레귤레이션 그 학과를 전공하셨는데 네. 이 학과도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네, 익숙치 않은 그런 학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레귤레이션 학과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영국 대학교가 특히 대학원 때부터는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니시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레귤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이게 그 법대랑 정치학과랑 이제 융합돼 있는 그런 건데 이제 법에서는 이제 법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법 같은 게 너무 정치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가운데서 한번 이제 공부해보고 이제 거기서 더 세부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공지능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테크놀로지 레귤레이션 이쪽으로 가고 제 친구들을 보면 뭐 환경에 관심 있는 애들은 environmental regulation 아니면은 뭐 financial regulation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관련이 있네요. 뭐 관련이 환경 있어요. 규제 네. 뭐 그죠?
그쵸. 이렇게 정책 규제 뭐 그죠? 모든 게 다 이렇게 법이 이렇게 연관돼 있는 그쵸.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사회과 대학교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연결이 많이 돼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융합해서 이제 만든 약간 새로운 과이고요. 우리 철학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뭐 테크놀로지 나오고 뭐 그다음에 네. 인공지능 나오고 네. 뭐 약간 좀 약간 특이한 학과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 런던 전경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영국의 그 금융감독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은행과 더불어서 금융감독원이 신의 직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말요? 영국의 금융감독원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그 어떻게 이렇게 이쪽에서 좀 근무를 하게 됐나요? 사실은 이제 이 취업도 조금 특이한 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철학을 엄청 사랑하고 대학에 갔잖아요. 근데 1학년 때 이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취업 얘기만 하고 뭐 질문이 너는 이제 졸업하면 뭐 하고 싶니 이게 아니고 너는 컨설팅이니 아니면 금융이니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니 이렇게 질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1학년 때 방황을 한 거예요. 나는 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무슨 취업을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풀려고 제가 사실 1학년 때는 스리랑카에 갔어요. 남들은 다 이제 큰 회사에서 인턴십하고 있을 때 저는 스리랑카에 가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저는 애기들한테 영어 가르쳤어요. 영어 가르쳤어요? 네네네. 돈 받고 하셨어요? 그냥 아니요. 무료로 다, 이렇게 그리고 하신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도 제가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뭐 컵케이크나 이런 걸 길거리에서 팔면서 모은 돈으로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기부도 하고 가서 영어도 하고 그래서 1학년은 제가 사실은 그렇게 했고 그 중요한 시기에. 네, 중요한 시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네. 네. 그렇게 이제 사실은 네, 국제학생들이 1학년부터 준비를 안 하면 취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그래도 나도 이제 뭐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철학은 철학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보자 해서 제가 컨설팅을 되게 많이 지원하고 여러 가지 막 철학이랑 조금 비슷한 거 뭐 법 이런 거를 많이 로펌 이런 데를 많이 지원했어요. 제 생각엔 한 40군데 50군데 지원했는데 거의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제가 마지막 저는 멘붕 엄청 오시겠네요. 저는 항상 실패랑 같이 인생을 살아서 공부 못한 것도 그렇고 약간 좀 이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셔도 뭐 멘탈이 되게 강하셔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뭐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이런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저를 좀 도와준 게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2학년 때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인도의 카타 그룹이라는 조금 인도에서 자동차 그룹이죠? 네, 자동차 그룹이고 이제 거기가 예를 들어서 랜드로버라는 이제 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희 학교랑 해서.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한 8주 동안 거기서 이제 그 인턴을 나름대로 하고 이제 3학년 때는 진짜 이제까지 했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지원을 하게 돼서 이제 다행히도 금융감독원에 잘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행 어떻게 감독기관 아닙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융감독원은 수학, 뭐 통계, 뭐 이런 약간 이제 그다음에 IT와 관련된 이런 뭐 부분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본인은 철학과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질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그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까요? 네, 그렇죠. 그 영국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워낙 이제 크고 이렇게 이제 영국의 금융이 되게 약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분야가 세세하게 또 나눠져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영국의 대학교 때부터 보면 전문성이라는 게 되게 이제 많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크놀로지 앤 체인지라는 부서가 있어요. 금융감독에서 감독을 하는 많은 회사들이 벌써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서서 감독을 하려면 당연히 금융감독원도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철학을 하면서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타타에서도 그런 쪽으로 리서치를 제가 인턴을 해가지고 그쪽의 부서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제가 철학과인 거를 저는 더 이제 장점으로 해가지고 철학과여서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거를 장점으로 나름대로 순화를 해서 또 대학원에서 레귤레이션이라는 그런 것들 네 맞아요. 되게 관련이 있죠. 네, 그게 맞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 많이 어필된 거 네.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학과나 이런 레귤레이션 이런 학과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금융감독원에 좀 들어가기가 힘든 학과 아닌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어지는데 네.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어필해서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취업까지 하게 된 네. 그런 케이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런던 전경대를 입학하고 싶은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팁이나 충고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그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 전문대다 보니까 약간 다른 대학교보다는 되게 유니크한 특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고 앞으로 좀 어떤 쪽으로 가고 싶은지 길게 좀 약간 멀리 생각을 하고 대학교에 오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저는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왔으니까 방황을 조금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황을 하는 게
너무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이다. 이거를 약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강화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보는 이제 마지막 텀에 보는 시험이 제일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해요. 이런 그레이딩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서 그 전에 놀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좀 계획을 혼자서 스스로 짜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장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단점일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이제 부모들이나 뭐 이제 남의 의존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획을 짜고 뭐 시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계획도 짜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약간 되게 현실적인 대학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로맨스가 없어요. 로맨스가. 아, 그러시구나. 뭐 장점도 있지만 항상 뭐 단점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뭐 또 다른 말씀 또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철학을 되게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취업 시장을 생각했을 때 철학이 솔직히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교라는 세이프티 넷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동아리여서 저는 꼭 동아리를 다양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런던에서는 이제 런던에 이제 대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대학교가 있으니까 동아리 같은 거를 하면은 그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해서 다른 대학교도 많이 이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저는 그거 하면서 임페리얼 컬리지라고 런던에 또 좋은 과학 쪽으로 아예 반대쪽으로 저희 학교랑 거기 대학교 애들이랑 되게 친해지고 거기서도 이제 인공지능 이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다양한 어떤 대학의 그래도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들 통해서 또 자기도 어떤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단 말씀이시죠? 저희 학교가 더 중요한 게 저희 학교가 단과 대학이다 보니까 친구를 보면은 다 솔직히 좀 거기서 거기에요. 다 정치 관심 있고 뭐 경제 뭐 다 뭐 수학 이렇게 하는데 그 밖에서 이제 또 애들이랑 얘기해 보면 또 재밌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런던에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많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경험들도 해보길 원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또 많은 또 이렇게 꿈이라든지 미래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너무 반전의 반전. 그리고 저는 처음에 뭐 수포자인 줄 알았고 다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공부만 하는 약간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약간 미래에 대해서 내가 꼭 이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하는 게 그것까지도 역시 좀 철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네, 죄송해요. 제가 원래 좀 성격이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한 걸 하고 싶고 처음에는 이제 다행히 금융감독원에서 시작을 해서 기회가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을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 이렇게까지 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쨌든 뭐 미리 이제 자기 미래를 뭐 점칠 필요도 없고, 그죠? 앞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한다고 하는 거는 좀 섣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요. 오늘 영상은 취업률이 정말 낮은 인문대학의 철학과에서 나온 최고의 성공 휴먼 스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채널 100%다였습니다.